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안 챙긴다고 하는 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 경선 과정에서 적통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뭐 가장 이제 양강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실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지지율이 완전히 기울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호남은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지지율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편이니까요. 네. 근데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부터 마음을 얻어야 전체 판세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이 같이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민주당의 그 전국 순회 경선이 이제 9월 4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1차 슈퍼위크라고 하는 9월 12일까지 발표하는 순회 지역에는 주로 이제 충청권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권의 마음만 확실하게 얻으면 1차 슈퍼위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2차 슈퍼위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2차 슈퍼위크가 첫 9월 이제 그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25일, 26일 이때부터 이제 광주, 전남, 이제 전북 지역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 10월 3일이거든요. 네. 이때가 결국은 판세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호남에 공을 좀 더 들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호남에서 만약에 지지세가 흔들리면 정말 판이 확 움직일 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뿐만 아니라 지금 첫 그 전국 순회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 호남에 더 많은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순회 경선 들어가면 호남에 공 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 공 들이는 네. 작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할 테니까 호남선을 탈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DJ 추모뿐만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는 전국 순회 경선이 들어가기 전에 호남, 텃밭인 호남을 좀 더 다지기 위한 그러한 행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호남의 민심은 어떤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호남은 상당히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 될 사람만 밀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그 지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차 경선이 끝나고 난 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앞서다가 한때 이낙연 전 대표가 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의 지지율 아직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호남에서는 누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냐,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관망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한길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30%, 이낙연 후보가 31.5%입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 이틀 후에 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지사가 40.5, 이낙연 후보가 27.9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건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우세가 좀 보여지진 않는데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나중에 가서는 선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상당히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은 제가 9월 25일, 26일 광주, 전남, 전북 이때의 선거 운동과 투표 결과가 결국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해버리셨어요. 2차 슈퍼위크라는 말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남을 잡아야만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호남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지사 사모님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보니까 5번째 호남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후보가 가지 못하니까 후보 사모님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호남을 잡아야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걸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감이라는 그 말씀에 잠깐 긴장했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슈퍼위크 9월 말에 이제 호남과 관련된 그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텃밭을 찾고 있는 중이다. 배우자들은 거의 여기서 지금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후보 호남에서 신경전을 이어간 것뿐만 아니라 또 장외에서는 측근들 간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1대1로 토론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1시간 동안 토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르니까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그러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응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짱 토론 필요할까요? 흥행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도 같아요. 네. 두 분이 1, 2등 후보가 싸우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박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론회에서 네. 이재명 지사 저격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떠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이낙연, 박용진 후보 참모라면 맞짱 토론 제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맞짱 토론 해봤자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초창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2차로, 3차로 넘어갔을 때 보니까 토론도 잘하고 맞짱 뭐 대꾸도 잘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맞짱 토론한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더 긍정적일까? 저는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흥행을 위해서라면 1, 2등 간 후보 간의 맞짱 토론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고 네. 거기서 분명히 뭐 네거티브도 나오고 검증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청률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흥행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낙연 후보에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안 받을 거잖아요. 1등 후보가 못 털어받겠습니까? 그냥 정해진 룰대로만 가면은 내가 여론조사상 보면 내가 뭐 대선 후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변수를 왜 만들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거는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네. 나중에 사전에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대선 후보 경선 룰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고 약속한 거를 이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하는 것은 네.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후발 주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전선을 넓히고 싶어 하지만 1등 주자는 구태여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이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이죠. 2명의 1, 2위 후보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지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동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청년들과 또 정책 공개 토론회도 했는데 네거티브전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이제 공약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평론가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뒤지는 후보 입장에서는 공약 경쟁으로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약 경쟁하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대선 후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공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1대1 토론도 얘기 나왔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뒤지는 후보 입장이니까 자꾸 코너에 몰아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너에 몰아넣으면 이낙연 전 대표만 몰아넣고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도 와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사가 자꾸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수세로 바꾸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지사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자꾸 몰리다 보면 거기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왠지 수세적으로 뭔가 대응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지금 태도를 보면은 잔싸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지지율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도 역시 논란이 있으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경선법 쓰든 열차든 간에. 이건 서로 다른 리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양쪽을 다 비교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만 지금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경선 버스가 국민의힘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후보들 간에는 좀 더 자기들끼리 더 싸움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에서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안에서 네거티브 경쟁이나 잔싸움을 자꾸 걸 때 그냥 툭 털면서 네. 좀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지율을 끌고 가는 후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판을 주도하는 후보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을 쳐다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굵직굵직한 공약들 내세우면서 나의 상대는 저쪽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근데 이걸 마땅히 다른 후보가 깰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실수나 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다른 후보가 제기하는 게 진짜 뼈아픈 뭔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현재 이 구도는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경선 구도 그리고 각 후보들이 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배경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